봅시다. 먼저 7번부터 보게 되면 7번에 그 A 학생은 A부터 일단 틀렸지. 네. 얘는 이제 동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 빼서 틀렸고, 그다음 B는 맞게 했네. B가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C가 틀린 거지. 네. C가 왜 틀렸어? 플러스 1 아니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NPR을 계산하는 식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이거 할 때 이게 총 몇 개지? 규아야 총 몇 개야? N 자, 찾아봅시다. 우리가 7p3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 7 곱하기 6. 7 곱하기 6 곱하기 5 하잖아, 맞지? 네. 몇 개 곱했어? 3개. 왜 3개 곱하는 거야? 저기 3이라서 맞지? 그럼 저기에 지금 문자로는 누가 들어가 있어? R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몇 개 곱해야 돼? R개 곱해야 되지. 그러면 R개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N. 아니. 얘가 수학은 어쨌든 규칙을 다루는 거야. 여기가 n 빼기 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0부터 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1 빼고, 세 번째 2 빼고, 그럼 R번째는 못 빼야 돼. R 빼기 1을 빼야 되는 거지. R을 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돼. 얘를 정리하면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C가 틀렸습니다. 학생 D는 뭐야? D는 뭐가 틀린 거야? 우리 NPR의 정의한 식이 n-r팩분의 n팩인 거 이제는 사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외우고 있길 바랍니다. 알았지? 사실 더 말하면 사실 약간 숨기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원래 처음에 배울 때 0부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해. 우리가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식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R에다 N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0팩이 되는 거잖아. 맞지? R에다 N 집어넣으면 그래서 0팩을 1이라고 약속하는 순간 R에다 N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약속으로 있는 거잖아. 맞지? 0팩은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거기 이제 R이 N이 될 수 없다는 말은 0팩을 우리가 1로 정의했기 때문에 R이 N이 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말이 약간 꼬였는데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는 그냥 맞습니다.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 9번은 뭐야? 9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학생 N명 중 R명의 대표를 뽑고 이건 뭐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이거? NCR이죠, NCR. 오케이? NCR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뽑고니까 뭐야? 곱의 법칙이지. 자, 그 다음에 대표 중에서 몇 명 중에서? 뽑은 R명 중에서 뽑는 거지. R명 중에서 몇 명 뽑는데? 그럼 뭐 곱하면 돼? R만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이게 이제 처음에 가에 들어갈 거. 가. 여기에 가에 들어갈 거. 자, 그 다음에 회장 한 명을 먼저 뽑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학생 A가 이야기하기를 N명 중에서 회장 한 명을 먼저 뽑는다면 남은 N-1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몇 명 뽑아야 돼? 원래 R명 뽑고 싶은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지금 한 명 미리 뽑은 상태니까 남은 사람 몇 명 뽑아야 돼? N-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R-3명을 뽑아야 돼. 왜? 이미 한 명 뽑혀 있으니까. 네. 이해했어? 네. 아,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결과 그 값은 R-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에 뭐 쓰면 돼? 다는 이걸 계산하는 걸 쓰라고 했는데 상황이 뭐야? 일단 N명 중에 대표 한 명 뽑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N으로 시작하는 N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N 가진 거죠. 맞지? N 하고 곱하고 그 다음 뭐야? N-1명 중에서 R-1명 뽑기 그럼 뭐야? N-1C R-1 이렇게 만드신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 일단은 우리가 행렬을 곱셈은 결국 행 곱하기 열이잖아, 맞지? 행 곱하기 열이잖아. 이게 어쨌든 가장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표가 첫 번째 표가 PQ
삼각김밥 컵라면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네. 근데 얘랑 곱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삼각김밥 컵라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문제의 표는 어때? 문제의 표는 뭐라고 돼 있을 겁니다. A, B라고 돼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표를 돌려야 돼. 그래야 이 삼각김밥이랑 삼각김밥 개수랑 가격이랑 개수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곱하잖아 원래. 맞지? 그 다음에 컵라면 개수 가격이랑 컵라면 개수랑 곱해지는 거지. 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1300, 1600, 그리고 1400, 1500.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가 3122 이렇게 들어가야 돼. 돌아가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줄과 이 줄이 맞아야지만 행렬이 곱셈이 의미가 있어. 저거 아니면 행렬이 곱셈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계산이 되버리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계산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최소한 문제에서 뭔가 해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은 안 생긴다. 괜찮아? 자, 이거 곱하면 뭐 나오지?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m by n 행렬과 p by q 행렬을 곱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n이랑 p랑 같아야 되겠지. 네. 이거 괜찮지? 네. 그럼 그렇게 곱한 결과는 무슨 행렬이 나와? m 곱하기 q 행렬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곱하면 무슨 행렬 나와야 돼? 세로가 pq, 가로가 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 P 편의점에서 A가 산 비용, B가 산 비용, A가 Q 편의점에서 산 비용, B가 Q 편의점에서 산 비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하래? 문제에서 P 편의점은 구매한 총 가격의 9%를 할인해주고 Q 편의점은 7%를 할인해준대. 그럼 9%를 할인해준다는 말은 얼마 주고 산다는 얘기야? 몇 프로로 산다는 얘기야? 9% 할인해주면 91%로 사는 거지. 7%를 할인하면 93%로 사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걸었어 지금? 학생 A가 P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모두 살 때 지불해야 될 금액을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A가 P 편의점에서 사는 금액이야. 그럼 얘랑 뭐랑 곱해줘야 돼? 0.93이랑 곱해줘야 돼. 오케이? 얘네들이랑 곱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랑 0.93, 0.91이 곱해지는 상황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지? PQ니까 여기가 PQ가 있으니까 요렇게 PQ가 잡히도록 하는 행렬을 쓰는 거지. 그래야 PQ랑 곱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0.9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0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얘는 들어가지 않고 얘만 딱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누구야? 4번이 답이 되겠네. 괜찮아? 어렵긴 한데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14번은 사실 쉬운 문제인데 그 말이 이제 너희들한테 좀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이었다가 즉 이때 이 A라는 행렬은 간위 행렬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저게 전부야. 우리가 AX는 XA는 A가 되게 만드는 행렬. 즉 행렬에서 1과 행렬이 곱셈에서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행렬이 뭐였어? 그게 단행렬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는 1 이거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는 1 이 두 개를 그냥 풀어야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냥 요거 1 지워지는 수가 뭐가 돼? 이 수분에 되는 연립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연립이차 방정식이 그냥 쉬운 문제야. 오케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5번 봅시다. 15번.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가조건에서 A21이 11이래.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제곱 21이 Y열이래.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한테 구하는 건 일단 A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거든 사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의 양변에다가 a를 곱할 거야. 그러면 a 제곱 2는 a11 이렇게 나오겠지. 네. 여기서 a 제곱 2이 누구랑 같다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1 0과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1 0과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먼저. 이렇게 식을 만들고, 아 그러면 사실 원래 행렬 a를 구하려면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a라는 행렬을 ABCD라고 잡자. ABCD라고. 물론 다른 풀이도 있는데 이게 제일 나아. 그냥 ABCD 2하고 ABCD 1 하면 그냥 A 구해지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제 A가 뭐가 나오냐면 이 지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네? 안 맞겠지? 네. 같이 맞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ABCD 1. 아 근데 금방 해. 1이 1이야. 그러면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2C 더하기 D가 1이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ABCD 써서 잠깐만 우리 계산 합시다 그냥. 이제 여기는 1, 2는 그냥 A 더하기 B 나오는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C 더하기 D가 0인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거 둘이 연립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라. A가 2가 되고 D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빼게 되면 C가 1이 되고 D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행렬 A가 정리가 되기를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 여기까지 괜찮지? 네. 여기까지 일단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와서 이제 뭐 하래 이제 문제에서 A부터 A 2025점까지 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야? 규칙을 발견하세요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얘를 A 제곱을 하고 먼저 할 거야. 합시다 그냥. 사실 이제 켈리 힐턴 써도 괜찮은데 좀 중요하진 않으니까 하겠습니다. 4 빼기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3 뿌리니까 마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마3 1 마이너스 2는 아직 특별한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합시다. 정리를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0 그리고 마3 뿌리 마이 이렇게 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근데 2는 뭐랑 같은 기능이 있다고 했지? 1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그럼 몇 제곱이 1이 되는 거지? 6제곱이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a 6제곱이 2라는 사실. 이 친구는 a 세제곱이었고요. 이 친구는 a 제곱이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6주기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고 6주기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있다고? 연속하는 6개를 더하면 0이 된다. 괜찮아? 그럼 2025개는 뭐의 배수지? 2025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 아 물론 이제 5의 배수기도 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6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의 배수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3의 배수인 걸 찾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6개씩 더하면 0이 될 건데 3의 배수인데 홀수니까 사실은 6의 배수는 아닌 거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9까지를 하면 6주기짜리가 몇 세트 들어가는 거야? 한 세트하고 반이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의 배수, 아니 6의 배수 아닌 3의 배수가 되게 되면 무조건 반 세트만 남는 거야.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9개 하면 6개 하고 3개가 남는 거지. 15개 가면 6개짜리 2세트 나오고 3개가 남는 거지. 근데 6개짜리는 무조건 얼마야? 0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거기 주어진 식은 거기 주어진 식 A 1제곱부터 A 2025제곱까지 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아? 6개씩 끊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3개로 딱 남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하는 6개를 다 할 때 앞에 거 6개를 더해도 되고 뒤에 거 6개를 더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 거 6개에서 날려면 앞에 거 3개가 딱 남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어차피 내가 A 알고 A 제곱 알고 A 세제곱 알잖아. 그럼 다 더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니? 다 더해서 이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된다. 물론 각각의 성분의 합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아, 17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사실
이게 잘 되는 게 원래는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해봅시다. 2분의 1 x 더하기 8분의 a. 자, 돌아갔다 x 제곱 그리고 2x 더하기. 자, 이렇게 좋아요. 이게 항상 성립한데 근데 어디에서만 보장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만 보장되면 되고 나머지에서는 관심 없어. 되든 말든. 오케이? 그러면 요때를 먼저 요때만 관찰할 건데 이 친구는 확정이고 나머지는 미정이 껴있어서 확정인 걸 기준으로 미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자. 우리 x제곱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이 친구 그래프는 이 흰색 그래프보다 아래, 이 친구 그래프는 이 흰색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흰색 그래프, 이 주황색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고. 근데 주황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라서 기울기 2분의 1이면 그보다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아? 네. 근데 이 친구가 흰색 그래프보다 어디에 그려지길 원해? 아래에 그려지길 원해. 그럼 지금 잘 그렸잖아, 맞지? 네.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a-b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거든. 얘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a는 어떠면 어떨수록 좋은 거지? a는 커지고 b는 작아지면 좋은 거잖아, 맞지? 결국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이야. 근데 a는 언제 최대지? 식을 봤더니 요 1차 함수와 요 직선이 y절편이 a랑 관련있어. 그러니까 y절편이 커지면 a도 커지고 y절편이 작아지면 a도 작아지는 구조야. 근데 y절편이 커진다면 직선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야, 밑으로 내리라는 얘기야. y절편이 커진다면 위로 올리라는 얘기잖아. 지금 얘를 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흰색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때가 언제야? 이렇게 그릴 때 그때가 언제야? 최대를 많이 올라가면 그때가 언제야? 접할 때. 저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할 때가 최대인 거야. 그럼 뭘로 풀어?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는 뭘로 풀어? 분별식 0이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D는 0 쓰면 A가 구해져. 자,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x제곱은 2분의 1x 더하기 8분의 a라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a는 제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D는 4분의 1 빼기 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제로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점점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때가 접할 때고 결국 우리가 얻게 된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실제 a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거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로 보자. 얘는 기울기가 2쯤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린 겁니다. 근데 저 직선은 어떻게 하길 원해? 흰색보다 위에 그려지길 바라지. 근데 우리는 B는 뭐 하길 원해? B는 작아지길 원해. 근데 B도 뭐랑 관련이 있어? 직선의 y절편이랑 관련이 있잖아, 맞지? 그럼 B가 작다는 말은 직선을 최대로 내리라는 얘기. 얘를 이 노란색 그대로 내린다고 쳐봐.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흰색보다 위에 그려야 되니까 정확히 이 점을 지날 때가 B가 제일 작을 때야. 네. 요 점의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1, 어? 0이 아니고 여기 1로 봐. 마이너스 1로 봐. 1이요. 1이잖아, 맞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1을 지금 누가? 요 직선이 지난데.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지난데.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0의 값이 1이라는 뜻이야. 즉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b가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물론 b는 1보다 크나 않겠지. 정확히는. 왜냐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b의 최소값이 1이고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저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 되어서 얘가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a 빼기 b의 최대값 즉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실습으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8번은 쌤이 기시간 만들 때 아마 만들어서 넣을 거거든. 잘 푸십시오, 그때는. 그다음에 이게 아직 이제 그 2023년 문제인가 본데 너희 학교 시험에 아직 안 나오긴 했거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엄청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못 넣을 수도 있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들이 있으면 불러올 수도 있긴 하거든.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x군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일단 허근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안 되나? 내가 뭔가 잘못 썼나? 뭐지? 1, 2, 5, 7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맞네. 자 그러면 1 마3 2 마4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그리고 6 그리고 마6 그러면 마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어서 딱 되네. 맞지? 그 다음에는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겠다. 2도 넣어봅시다. 2, 1, 2, 마2, 마4, 2, 4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제로.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완성할 수 있어.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야? 바로 이 방정식, 이거 능령 방정식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겠지. 따라서 이 두 분의 합은 2가 되고 곱도 2가 될 거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거 많이 힘들어? 자, 그때 문제에서 뭐하래? 오메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일단 이 식을 좀 간단히 하긴 해야 되거든. 오메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괄호 안의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정렬을 해.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 오메가 바가 2야. 얘를 2로 고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2 마이너스 오메가가 2 마이너스 오메가가 오메가 바야.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바로 고쳤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을 전체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2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고, 다시 말해서 2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 따라서 오메가가 돼. 괜찮아? 아니면 지금 하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뭐로 고쳐 썼어도 괜찮아. 그냥 처음부터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고쳐 썼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얘를 전개하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될 거고, 이건 별로구나.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러니까 제곱이 나오면 어쨌든 불편해서 제곱이 나오면 여기다 다시 오메가 제곱을 대입해서 오메가 바의 제곱을 대입해서 풀어야 돼서 아주 좋은 접근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그냥 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저런 식으로 정리해서 오메가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지원이 이해하고 있어? 교화도?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오메가가 되었어. 그럼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오메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의 몇 제곱이? 오메가의 n 제곱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30제곱이 되길 바래. 이제 이걸 만족한 n을 찾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까지 왔는데 이 식이 잘생긴 식이야, 못생긴 식이야? 못생긴 식이야. 잘생긴 식은 여기 1, 1이거나 2, 4거나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잘생기지 않은 식이기 때문에 그냥 근해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x는 1 뿔마 i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괜찮아? 근해공식 쓴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오메가고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반 거지. 근데 누가 오메가인지 몰라서 그냥 어차피 이걸 그대로 풀면 돼.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자. 1 뿔마 i의 제곱 얼마인지 암산할 수 있겠어? 2 1 뿔마 2i 빼기 1 돼. 그러니까 지워지니까 뿔마 2i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뿔마 2i를 제곱해볼까?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얘를 내가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를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겠네. 얘를 오메가 4제곱에 4분의 n 제곱이라고 하자. 이게 되지 않으면 애초에 얘네들은 그 오메가의 1제곱, 2제곱, 3제곱은 전부 다 허수거든. 그럼 허수랑 얘랑 같을 수는 없잖아. 즉 n은 무조건 4의 배수라서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그러면 오메가 4제곱 대신에 내가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지. 네. 그럼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몇 제곱해야 얘가 되겠어? 얘를 몇 제곱해야 얘가 되지? 15제곱 해야 되겠지. 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얼마? 15인 거야. 괜찮아? 그럼 n은 얼마? 괜찮니? 다시 어떻게 하자고? 일단 처음에 뭐 이수분해서 찾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원래 이 n 제곱 안에 조금 못생긴 식이 있을 거거든. 그 식을 근계수나 혹은 근의 의미를 가지고 잘 정리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오메가나 뭐 마이너스 오메가나 혹은 오메가 바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문제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출제 의도니까. 그럼 정리가 되면 걔를 실제로 이렇게 거듭제곱해서 찾는 문제도 있고, 혹은 이제 아니면 그냥 오메가 자체가 잘 생긴 경우도 가끔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괜찮니? 네. 그다음 19번 같은 문제가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출 문제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안 풀면 복잡하지 않은 생각보다. 어쨌든 뭐 이제 이 레저나 자연은 괜찮은데 교육이 이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한데 일단 문제를 잘 읽어보면 결국은 일정표에 A, B, C, D를 배치하고 싶은 거고 하나랑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쓰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야. 가나 조건은 사실 그냥 상식적인 약속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다조건 보니까 저 교육에 있는 대정면이랑 예비검석 저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된대, 알았지?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다조건은 뭐래? 레저, 자연, 교육 각각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고 돼 있지. 네. 근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 몇 개 골라야 돼? 네 개. A, B, C, D 4개 골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총 3종류밖에 없으니까 어떤 이벤트가 생겨요? 어떤 상황이 생겨요? 한 프로그램은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그 뭐랄까 레저랑 자연 교육 중에 하나는 2개 고르고 나머지는 하나씩 골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누가 2개 될지 모르니까 그걸 다 나눠야 돼. 즉, 첫 번째로 레저를 내가 2개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자연을 2개 고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교육을 2개 고를 수도 있잖아, 맞지? 여기가 괜찮지? 네. 이제 레저 2개 고르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가 먼저 프로그램을 고르고 배치는 나중에 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1번, 2번, 3번, 4번을 골랐다고 치자. 여기가 괜찮아? 네. 그리고 나서 A, B, C, D에 배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1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개, 2번 3개, 3번 2개, 1번 1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결국 4팩이야. 그러니까 배치는 그냥 4팩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뭐만 잘하면 되는 거야. 프로그램 4개를 잘 고르면 그 다음 배치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네. 자, 그럼 프로그램 4개를 고를 거야. 레저는 레저 2개 고르다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하면? 레저 몇 개 있지 지금? 5개.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건 마음대? 수시. 어차피 순서는 언제 안다고? 순서는? 나중에. 곱하기 레저 2개 고르고 그 다음 뭐해? 자연 3개 중에 1개? 고르면 되잖아. 30. 교육은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20를. 왜냐면 저기 대정면이랑 예비검석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지금 20. 자연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 자연 레저 중에 하나 고르고 자연 3개 중에 2개 고르고 교육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게 끝이야. 괜찮지? 이제 교육을 2개 고르는 거야. 그럼 이제 레저 중에 하나 고르고 자연 중에 하나 고르고 이제 교육 중에 2개를 고르고 싶은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대정연이랑 예비검석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고 둘 다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2개 고른 거에서 저기 대정연 예비검석 빼고 제주민속 2개 있잖아. 걔네들 2개 고르는 것만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돼. 하나 이상 들어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42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 4개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2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에서 저 민속 뭐 제주민속이고 그 2개만 고르는 걸 빼버리면 나머지 다 될 거 아니야. 지금 쌤 혼자 하는 거 아니지, 교환.
아 이해됐는데 나 진짜로 이거 그렇게 이해됐어요. 끄덕끄덕하면 약간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말하기 싫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이해됐는데. 지현이도 괜찮아? 네. 차영이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가 안 괜찮아? 네, 1 빼는 거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중에 지금 2개 고르려고 하잖아, 맞지? 근데 그 다 조건이 뭐였지? 다 조건이? 그 대정연이랑 예비공속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것 중에 안 되는 몇 가지밖에 없어. 제주민속 2개 고르는 것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괜찮잖아. 그러니까 대정연이랑 예비공속 2개를 모두 고르는 거나 그거 하나 고르고 나머지 하나 고르는 거나 다 괜찮단 말이야. 근데 뭐만 안 돼? 제주민속 그 2개만 2개를 고르는 것만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몇 가지?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거기 대정연 예비검속 2개 있잖아, 맞지? 그 2개를 모두 고르는 경우가 그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하나 고르는 걸로 나누어서 구해서 더해도 괜찮아. 그래도 5가지야 똑같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다 더하고 곱하기 4 표현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별거 아니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볼까요? 21번은 뭐가다 21번 질문 누가 했지? 섭섭하다. 조금밖에 안 섭섭하다. 사실 많이 섭섭하다. 봅시다. 지우야, 쌤이 너한테도 섭섭해야 돼? 너한테도 섭섭해야 돼, 지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다들 다 했는데 자,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2가지를 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대입해서 성립한다. 근계수도 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지, 맞지? 그 3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근데 이건 사실 문제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요구하고 있는 게 f2x 더하기는 0의 세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알파 베타 감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아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근이라는 말은 f 알파는 제로라는 식이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될 때 성립하는 거야? 알파가 될 때 성립하는 거잖아. 시험에서 이거 틀리면 쌤 진짜 울어줄게, 알았지? 내가 혀를 깨물어서라도 울어줄게. 안 돼요. 왜 그래요? 틀리면 안 돼, 알았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안 틀리겠지? 어렵지 않아서 그래. 그 는 알파한테 잡으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우리는 항상 미지수는 x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저게 근인 거야. 그러면 근데 어차피 는 베타, 는 감마도 식의 구조는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세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과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들이 뭘 구하라고? 곱을 구하세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곱을 구하면 곱이라고 씁시다. 곱은 8분의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푸는 방법은 물론 정제해서 근계수 써도 괜찮아, 맞지? 그렇게라도 맞으면 사실 고마워. 맞으면 고마운데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자면 내가 이 식을 먼저 썼잖아, 맞지? 뭐고요? 저 친구는 전초로 하던 게 있어. 알파 1이지. 저기다 1 넣으면 그 생각이 부호가 달라지지. 뭐 못생기시야. 일단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얘랑 얘는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그럼 뭐야? 사실은 으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F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 1 넣은 거에다가 어차피 이 식은 이랑 같다며.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1 넣은 거랑 어때야 돼? 같아. 이거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마치 3, 4, 7이네 7.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인 거지. 100번은 안 했어. 그렇지? 100번 채울게. 채운다는 얘기 아니고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채우는 거. 이렇게 푸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시험에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이가 수연이가 좀 더 잘 찍어주겠지. 시험지 찍어 쌤한테 보냈어. 근데 저 문제가 딱 나왔어. 소율이 맞았겠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네. 제가 맞았어요. 오 맞았어? 네. 네. 이렇게 지우러. 자, 지금 쌍둥이인데 어떻게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릴 수가 있지? 헐. 그러니까. 둘이 그러게요. 이분 법정으로 봤을 때. 이게 원래 틀림없이 통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닙니다. 통해요. 진짜 통해요. 좀 전에는 안 통했어요. 와 귀여워. 흥근네. 어쨌든. 자, 20번 봅시다. 22번은 사실 색깔이 너무 강한 문제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한 10개 학교 정도 보면 한 학교 정도는 나오더라고. 이렇게 지금 쌤이 그 너희들 뭐 기시간 만들고 이 학교들 뭐 만들어주고 하느라고 시험지 지금까지 본 것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봤거든. 와. 아니 어쨌든 봐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교육과정 너희는 새로 시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향 분석하려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좀 이제 이름 들어본 학교들 경희고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나왔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조금 나오더라. 영어도 이제 경희고는 경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왔어. 어쨌든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쌤이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이 문제는 노가다 한번 불려. 근데 노가다가 중요해. 만약 우리가 시험장 가서 혹시 100점 맞으면 진짜 좋지만 내가 진짜 이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들은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내가 못 풀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경우에서는 뭘 할 수 있어? 노가다 하면 풀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답이 몇 백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제껴야지. 선지 보고 이게 한 32야. 그럼 내가 해보지 마. 이러지. 근데 이제 몇 백이면 그럼 하나. 어떤 숫자까지 누가 다 이거 맞은 한 60? 100을 넘지 않으면 일단 도전하는 거야. 99개 이렇게 나서 이게 그 선 몇이 나오니 101개 완전. 어쨌든 해봅시다. 22번은 답이 60이 60.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전 그 사정권 안에 있는 친구야. 해봅시다. 60에 30번은 근데 진짜 노가다 할 거야. 진짜 다 셀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두개 더.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문제에서 결국 숫자를 몇 개 고르래? 4개. 4개를 고르래. 근데 이웃하는 게 2개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이웃하는 게 될 수 있는 수가 누가 있어? 1, 2, 2, 3, 3, 4 해서 총 몇 가지 있지? 8가지 있잖아. 그걸 다 해보겠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해봅시다. 먼저 1, 2가 이웃하는 경우. 우리 숫자 몇 개 고른다고 지금? 4개 고르는데 1, 2는 이웃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 다음에 고를 수 있는 숫자 제일 작은 숫자 누구야? 3. 근데 5? 4. 이웃하잖아. 황스럽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셀 때 그 사전식 배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세야 돼.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다 셀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한 10분 투자해서 셌어. 근데 틀렸네? 와! 진짜 그렇잖아, 그렇지 않게. 울어야지. 진짜 울어도 돼. 인정.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그냥 차근차근 빠뜨리지 않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경우수 표현을 하자면 뭐야? 사전식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 그 다음에 쌤은 6부터 세고 싶은데요 이 자식아 이런 거야. 5부터 세야 돼. 4부터 세는 거 알았지? 자 4부터 세는 거야. 4부터 셌어. 그럼 이제 4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 누구야? 6. 5 누구야? 안돼 아니 저 아니. 아니 저 아니. 4 다음에 6, 7, 8, 9 4가지 맞지? 근데 그 다음 수로 5를 선택하면 몇 가지야? 3가지. 7, 8, 9, 3개야. 5. 그럼 6을 선택하면 2가지. 5, 2가지. 그 다음 뭐겠어? 당연히 한 가지. 하나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아? 저게 답이라고요? 아니지. 아니. 자 이번에는 2, 3이 이웃하는 경우를 해보자. 노가다인데 그렇게 빨리 끝날 일은 없잖아. 그럼 노가다가 아닌 거야. 그거는 풀인 거야. 오케이? 자 2, 3은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누구야? 5. 5자 5. 그럼 5 했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7. 7, 8, 9 몇 개야? 4개. 3개. 7, 8, 9 3개지. 5하고 그 다음에 7, 8, 9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이제 6 했어. 그 다음 누구야? 8, 9. 8, 9 몇 개야? 2개. 그 다음 7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또. 그리고 그 너희들 막 문제 풀 때
막 그 위에 겹쳐서 계속 막 이렇게 그린다. 여기도 2, 3하고 3, 4하고 뭐 이렇게 하다 헷갈리지 마, 맞지? 헷갈리지 마. 오케이. 3, 4 그렸어. 조심해. 1 등. 1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우와. 맞지? 1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6. 6, 7, 8 보니까 또 몇 개야? 3개. 아니지. 우리 숫자를 4개 고르잖아. 아, 숫자 4개 고르잖아. 이미 내가 3, 4 2개 골랐지. 1 1개 골랐지. 그럼 그 뒤로 쓰는 숫자는 한 개만 더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웃하지 않게 고르니까 6, 7, 8, 9 다 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거야, 4가지. 아, 네 가지. 그러네. 자, 근데 2는 어차피 안 되잖아. 5도 안 되잖아. 누구부터 돼? 6 하면 몇 개 돼? 2개 되잖아, 맞지? 7 하면 1개 되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야. 괜찮아? 헷갈려? 좀 헷갈리지? 근데 차근차근 되는 거야, 맞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덜 헷갈릴 건데 너가 하는 그래 사실 연습해야 할 수 있어. 연습해야. 오케이. 자, 그렇다고 막 풀 수 있는 문제 막 그냥 너가 더 풀어볼까? 뭐 이러 하지 말지. 풀 수 있는 문제 이쁘게 풀고. 자, 봅시다. 이번에 뭐야? 4, 5가 이웃하는 걸 하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를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 1을 선택해도 2를 선택했잖아, 맞지? 근데 1, 2 선택하고 여기도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1개.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을 선택하고 2를 선택하면 물론 다 세도 괜찮아. 1하고 7, 8, 9하고 2하고 7, 8, 9하고 그럼 몇 가지? 1할 때 7, 8, 9 3개 되지. 2할 때 7, 8, 9 3개 되니까 6개지 총. 근데 여기는 이제 썼으니까 뒤에 있는 것만 가져가면 7, 9밖에 안 되잖아. 총 몇 가지야? 7가지. 그러니까 총 해서 7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쌤은 이렇게 쓰고 싶긴 한데 이렇게 쓰고 싶긴 한데 그럼 2랑 근데 이제 이걸 뭐 직접 세도 괜찮아,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봐봐. 내가 8, 9를 이웃하는 걸로 했다고 하자. 그럼 앞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야? 6개지. 1, 2가 이웃한다고 하자. 앞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야? 뒤에 남아있는 숫자가 6개였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1, 2 경우의 수와 8, 9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8, 9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쌤이 수용도 그릴 때도 뭐라 하라고 했지? 수용도 할 때? 첫 번째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하는 게 1번. 지원이 와. 아니 쌤 저는 뭐?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와, 잠깐만. 와, 지원이 지연아 진짜. 강도해. 선생님 지금 울고 있어. 아니야 쌤. 자, 어쨌든. 자, 수용도 그릴 때 똑같아. 첫 번째는 뭐?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수용도까지 그렸는데 맞지? 두 번째가 뭐야? 규칙을 발견하면 생략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가 어때?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라서 이거 경우의 수나 이거 경우의 수나 같을 수밖에 없어. 2, 3 선택한 거나 7, 8 선택한 경우의 수나 같을 수밖에 없어, 교아야. 3, 4 선택한 경우의 수나 6, 7 선택한 경우의 수나 같을 수밖에 없어. 4, 5 선택한 경우의 수나 5, 6 선택한 경우의 수나 같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완전히 대칭적이라서. 그래서 이거 다 봐오고 뭐하면 돼? 왜 이래? 괜찮아? 그래서 요거 다음에 10, 6, 7, 7 얼마지? 16 더하기 14니까 30 거기서 곱하기 하면 60 이렇게 나와. 답이 6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시험은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 개념 문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학생들이 체감상.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낯선 표현 나오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제 모음풀이를 보여는 줄게. 그 쌤이 너희들한테 의자 문제 풀어줄 때 강조한 게 뭐지? 예은아, 쌤이 기대하고 있어. 쌤이 의자 문제 풀 때 강조한 게 뭐지? 부도 하고 있고요. 의자 문제 풀 때 강조한 거. 힘들다. 어쨌든. 의자 먼저 하고 앉혀라. 아. 의자를 사람처럼 취급해라. 의자를 없다고 생각해라. 사람을 먼저 앉혀. 그러니까 일단 배열해놓고 앉으세요 하는 거야. 앉으세요. 내가 한 100번 한 거, 100번 아니고 지금 열몇 번 한 거 같은데 진짜. 쌤이 다음부터 뭔가 좀 더 이게 각인이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기억하지? 그러니까 의자가 8개 있어. 의자가 8개 있어. 사람 4명이 있는데
네 명이 의자에 앉는데 이웃하지 않게 의자에 앉으래. 이웃하지 않게 의자에 앉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비느자. 빈 의자 4개와 사람 더하기 의자 4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이 상황을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 어차피 이 4명 의자에 앉을 거잖아. 그럼 의자 더하기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뭐더라? 어떤 쌤은 그냥 투명인간 빈 의자는 구별되지 않는 투명인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복잡한 것 같고, 어떤 쌤은 그냥 구별되지 않는 펭귄으로 생각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뭐 어쨌든 하여튼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 어쨌든 구별되지 않는 거야. 빈 의자 4개는. 그러니까 얘를 빈 4개와 사람 4명으로 우리가 상황을 쪼갤 수 있어. 괜찮지? 저걸 배열하는 거야. 근데 사람끼리 뭐 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의 기본 풀이는 뭐였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워. 근데 빈 의자끼리 구별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빈 의자 배열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럼 빈 의자가 빈이 생겼어. 오케이? 그럼 사이 자리가 몇 개 생겼지? 5개, 5개 몇 명 배열? 4개, 4명 배열. 아, 5, 2, 4. 3. 왜냐면 사람은 서로 다르니까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저 상태로 배열한 다음에 앉으세요 하면 그건 한 가지.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 배열이. 괜찮아? 이게 빈 의자 풀이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숫자가 총 몇 개 있지? 9개 있지. 9개 중에서 우리 몇 개 고를 거야? 4개. 4개 고를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4개 고르고 나면 남는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저 4개는 2개, 1개, 1개로 무조건 배치가 돼야 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숫자를 2개, 1개, 1개 묶어놓고 바꿔놓자.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저걸 저기다 배열하는 거야. 그럼 2개가 들어갈 숫자는 몇 개 있어, 지금 사이에? 사이 자리가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럼 6개 중에 2개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골라. 괜찮지? 그리고 그럼 여기 2개가 들어갔다 치자. 여기 2개가 들어갔다 치자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남은 자리 몇 개야? 5개 중 몇 자리를 찾아야 돼? 2자리를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건 순서가 필요 없어.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 뒤에 보여줄게. 내가 2자리를 5자리 중 2자리를 고르니까 OC라고 하고 2자리 이렇게 올랐다가 치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다가 번호를 써. 앉으세요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문제 조건 만족하지. 2개는 이웃하고 나머지 하나는 떨어져 있잖아. 맞지? 내가 저렇게 배치하면 차례도 1부터 그냥 거의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C는 얼마? 5C는 얼마?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나온다. 네. 자연스러운 말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조건 조금만 달라져도 또 풀이의 디테일이 달라지거든 사실은. 그럼 내가 얼추 비슷하게 풀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맞지? 정확히 같게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아주 쉽게 쓸 수는 있는 풀이는 아니야. 쌤이 말하는 건 뭐야?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으면 좋아. 말리지 않아. 근데 저거 했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두들겨서 맞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쌤 저는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니? 여기까지 설명 끝입니다. 벌써 8시야. 시간이